네, 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 TV의 김희소 PD. 네,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인이 이제 네, 법률 상담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또 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한번 네, 질문을 드리고자 제가 좀 음,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어요. 네,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은 지인이 있거든요. 못 받은, 네네네. 못 받은, 못 못 받은 받은, 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 지인이 음, 동창한테 돈을 네, 빌려줬대요. 근데 네, 여러 번 빌려줘가지고, 네, 뭐 1,000만 원, 뭐 음, 5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음, 이 금액이 점점 쌓여가지고 한 음, 5천만 원 정도 아이고, 못 받았어요. 음, 그 상대방한테.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계속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네, 때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되게 성격 좋으신 분이네요. 5천만 원 빌려주고. 네. 그 혹시 차용증은 작성을 하셨다고 해요? 아, 아니요. 그러면은 이제 입금을 해줬어요? 입금도 있고, 현금도 그냥 주고. 현금도 있고. 네. 그러면 혹시 카톡 메시지에 이거를 돈을 빌렸다는 내용하고 뭐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나중에 아. 갚겠다거나 뭐 그런 건 있어요? 아마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네네. 이제 네. 뭐 조금 젊으신 분들은 카톡 주고받고 하니까 아마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대부분 좀 있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네. 입금으로 좀 큰 금액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민사로 만약에 이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출금 내역이랑 그다음에 카톡 내용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 며칠까지 변제해주겠다는 내용, 내지는 본인이 돈이 없어서 변제 좀 못하고 기다려달라는 거나 뭐 그런 내용도 음. 있으면 네네.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승소할 확률도 매우 높은 아, 그래요? 편이에요. 예. 아. 다만 이제 채무자가 돈이 아무것도 없다. 통장에 돈도 없고 뭐 주식, 보험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은 당장은 좀 돌려받기 힘들 수 있어요. 아, 음. 그럼 소송해도 음.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당장 못 받. 돈 손해를 받아도 돈이 없으니까 음. 누가 대신 주지 않는 이상은 못 받는 거죠. 어, 근데 네. 그럼 이게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네. 그래도 좀 의미는 있어요. 돈을 빌려줬다는 내용만 있으면 이거는 사실 받을 수 있는 채권 자체가 아직 없는 거거든요. 만약 소송에 승소를 하면은 네. 이 돈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라고 법원에서 확인을 해준 거라서 음. 상대방의 돈이 언제든지 생기면 그거를 이제 바로 추심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또 그리고 이자도 계속 붙어 나가고 판결로 네. 인해서 네. 또 소송 비용도 상대방에 추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상대방을 좀 압박하는 수단도 되고 돈이 생기면 좀 추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판결이 좀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좀 없어요.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음, 혹시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모든 경우에 사기죄 성립하진 않아요. 돈을 5천만 원 빌려가서 안 안 갚는데 부는데도 사기죄가 네,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기망? 네, 기망. 들어봤어요. 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네. 거짓말을 했고 그걸로 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음. 돈을 빌릴 때 거짓말 자체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본인도 생각하지 못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져 가지고 돈을 못 갚은 거면 음. 사기죄 성립하진 않아요. 그래서 네. 좀 돈을 빌릴 때 네. 몇 가지 점들을 주의하시면 사기죄로 좀 고소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꿀팁 예. 그거를 나가나요? 딱 예. 몇 개를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네네. 예.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기망이라는 거거든요. 그 돈을 네. 빌릴 때 이런 거잖아요. 돈을 그냥 빌려달라는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냥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 이러진 않죠. 이유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금이 빠지냐 되는데 빠지면 돈을 주겠다. 그죠? 내가 돈 음.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 돈 들어오면은 내가 변제해 줄게.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전세금이 빠지고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럼 당연히 돈이 들어와서 줘야 되잖아요. 네. 안 줬다는 거는 그 거짓말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음. 돈을 단순히 빌린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서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메시지에 남겨두신다거나 음. 녹음을 해두시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가 고소가 가능하고 가능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음. 들어서 우리 어머니 수술을 해야 음. 되는데 수술비가 네. 없어. 그래서 1,000만 원만 빌려줘라고 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사실 수술을 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럼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아. 구체적인 내용들을 네. 좀 적어두거나 아니 메시지 내용이 담거나 녹음해두시면은 사기죄로 이제 진행했을 때 처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아. 그러면은 일단 기망이 음. 없으면은 고소를 해도 네. 소용이 없는 건가요? 사기죄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처벌을 못 해요, 상대방을. 음. 근데 또 그런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네.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네네. 경찰서 나와서 조사받으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무서워. 딱 듣는 무서워. 순간 부담이 딱 오죠. 그러면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돈을 변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있어요. 음. 심리적 압박으로. 네. 근데 이제 일단 제 지인한테 이제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네. 방법이 무조건 돈을 받는다 이거는 누구도 못 해요. 그래서 아.
일단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이제 법률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받아서 또 네.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민사 소송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놓는 것도 이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또 만약에 본인이 급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있다거나 그 네.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 가압류나 뭐 부동산이 있으면 그 가압류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 물론 돈이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있다면 가압류 잡아 가지고 할 수는 있으니까 음. 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을 해 보면서 네. 돈을 받는 그 확률을 좀 높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오, 네, 정말요?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 네. 네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 그럼 제 지인한테 네. 오늘 변호사님이 했던 네.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 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고은에 와라. 네. 직접 상담을 해 주시겠다. 네. 약속을 받았다라고 네. 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네, 주세요. 네. 지인한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돈을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분들도 저희 고은 변호사를 찾아주시면은 무조건 받는 방향으로 무조건요? 네, 네. 무조건요. 확률을 최대한 네, 높이는 네, 방향으로. 높여주시는 걸로. 네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